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입으로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아무튼 입학에 관한 그런 네.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는. 네, 그렇죠. 네. 동엽 씨의 힘을 주는 조만간 특집을 좀 계획했다. 네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저희가 이제 분위기 바꿔서 네. 요즘 드라마 좀 뭐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오. 보신 드라마 요즘 있으신지. 네. 일단은 아유, 피고인이 난리라고. 피고인. 예. 저 피고인이 난리란 네. 얘기는 저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네. 도깨비 이후로 네. 약간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다른 드라마에 도깨비는 정이 안 가야지. 정주행하셨나요? 그쵸. 어떠셨어요? 정주행 해보시니까. 아니 정주행 아니라 저는 본방사수 거의 했어요. 다 하셨어요? 네, 네. 지금 그리고 네. 한간에 지금 네. 김고은 씨와 네. 공유 씨의 열애설이 김고은 씨는 지금 신하균 씨 만나고 계신데? 그쵸. 네. 근데 찌라시에는- 열애설이 지금 돌고 찌라시에는 있어요. 아 그래요? 헤어지고 네, 비하인드로는 헤어지고? 네, 공윤 씨랑 만나고 있다라는. 오. 그리고 이게 진짜 비하인, 그러니까 찌라시기 때문에 이동욱 그래서 씨랑 자꾸 그 불안하게 네, 자꾸 그러니까 뭐 둘 다 불안해요. 그 그러니까 불안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공유 씨를 뺏길 것 같은 불안함인가요? 공유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현실. 그 공유를 현실. 독점당한다는 현실. 사유 누군가의 사유가 사유가 된다는. 된다. 네, 공유가 아니라 사유가 사유가 되는. 된다. 네. 너무 그거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지경이고. 예. 네, 그리고 신하균 씨가 만약 혹시 이렇게 헤어진 거라면 네. 그게 이제 둘의 합의에 의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헤어진 건 아닐까 하는 염려. 아 근데 합의로 의해서 헤어지겠습니까? 뭐 그렇죠. 변심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신하균 씨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고 공유 씨가 떠난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겠고.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짓이 연예인 걱정하는 겁니다. 이태영 씨 지금 누구 걱정하세요? 아니 그들은 잘 삽니다. 그래요. 빨리 하 기자님이 이 소문의 근원을 네네. 좀 깔끔하게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해주십시오, 일단 그러면. 네. 뭐좀 얘기 사실인지 들었기 아닌지. 때문에 네. 한번 조사 한번 합니까? 알아봐서 알아봐. 네. 제가 조만간에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네. 네네네. 꼭 저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이 요즘에 엄청 과장. 재밌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KBS 월화 드라마. 예. 수목 드라마죠. 수목. 그럼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저희 이제 게시판에 항상 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분 중에 김시영님이 네. 네. 줄기차게 뭐 어떻게 보면 고소하셨던 아이템이 이 역적과 피고인에 대한 비교 네.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작품만 설명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좀 미천도 좀 딸리고 네.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월화수목을 다 한번 네.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월요일 날 이봉원 우리 선배님 이봉원 할아버지죠. 저한테는 네. 우리 또 친척이니까 네. 우리 이봉원 할아버님이 야구하다가 네. 다리를 지금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 지금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할 것도 없고 남자끼리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드라마 보셨구나. 드라마를 월요일 날 갔으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늘 목요일인데 월요일이었으니까 지난 3일 전에 월요일 날 병원에서 틀었는데 네. 뭐 아무 생각 없이 역적을 틀었습니다. 역적을 틀었네요. 틀어서 옆에 이제 간병 같이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간병인데 이봉원 할아버지 친구분 그러니까 친구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야 요즘 역적이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런가 모른다고. 그런갑다 하고 이제 보고 있었어.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옆에 어떤 분이 한 분이 또 왔어. 야 인마 피고인 봐야지 지금 제일 재밌는데. 근데 아 피고인 하는 게 월요일이었구나 하고 급하게 돌려서 봤던 기억이 저는 지금 있거든요. 일단 월화 드라마는 지상파로 한정한다면 역적과 피고인의 맞대결이라고 봐도 네. 정말 하랑은 뭐 그 하랑은 그냥 조용하게 꼬리 내리고 끝났죠. 그 이후 이제 구속작으로 완벽한 아내라는 고소영 씨의 그런 10년 만에 그런 압박 기작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좀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 일단 역적과 피고인을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역적은 사실 이제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기반한 건데 일단 장르가 사극이 있죠. 네, 그렇죠. 이 지금까지 많은 이 홍길동 관련된 뭐 드라마가 많았어요. 김석훈 씨도 홍길동. 저는 맞죠. 홍길동 하면 김석훈이죠. 김석훈이지. SBS에서 있잖아. 라랄라.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그 조선시대 실존했던 인물 역사. 그러니까 그런 그런
공상 소설 속에 그런 그 도수를 부리는 홍길동이 아니라 실존했던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또 역적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역적 백성 훔친 도적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제작사가 그 후너스 엔터테인먼트라고 예전에 이제 김현철 씨 잠깐 계시고 심영탁 씨 지금 소속이 안 되시구나. 아무튼 그런 이제 후너스에서 이제 제작하는 드라마인데요. 김상중 씨, 윤균상 씨, 최수빈 씨, 김지석 씨, 이한희 씨 등이 출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제 이 역적의 인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상중 씨의 연기인 것 같아요. 네. 김상중 씨가 극 중에서 뭐로 나오시냐면 무슨 도사처럼 계시던데. 홍아모개. 아모개. 홍길동의 아버지예요. 근데 홍아모개는 그 노비고 막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제대로 없어. 그래서 아모개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뭐 좀 주로 이제 극 중에 조찬봉이라는 인물의 집의 노비인데 좀 행동이 자유롭고 좀 외거 노비라고 해서 집에 사는 노비가 아니라 바깥에서 출퇴근하는 노비. 상근이네, 상근.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그 부인이 그러니까 길동의 어머니가 그 조찬봉의 집에서 이제 약간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김상중 씨가 그거를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조찬봉을 이제 결국에는 살해를 하게 돼요. 살해를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제 죄를 갖다가 이제 그 조찬봉의 와이프가 서희숙 씨인데 그분이 널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관아에 신고해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하는데 결국 이 조찬봉이 약간 왕실과 줄을 댔다는 그런 의혹을 밝혀낸 다음에 그걸로 협박을 해가지고 풀려나요. 근데 결국에는 이 홍길동이 좋은 인물이나 이런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김상중 씨가 사실은 출연 계약을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뭔가 중간에 이제 퇴장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건데 일단은 초반의 분위기는 유기장 씨도 계시겠지만 김상중 씨의 열연 때문에 좀. 근데 제 아는 분은 그날 병실에서 최수빈 본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김상준 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최수빈 씨가? 그러니까 최수빈 씨는 극 중에서 이제 그 제가 좀 설명. 길동의 연인으로 나오네요. 그죠. 약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인물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길동의 연인이 되게 되는데 송가령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장녹수의 여종입니다. 근데 장녹수라는 인물이 이한희 씨의 장녹수로 등장하잖아요. 거기 여종인데 뭐. 길동이 장녹수를 폄하하자 화를 내서 뺨을 칠 정도로 한성깔을 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그 뭔가 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윤상 씨하고 약간 이제 연관이 되는 뭐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뭔가 이제 길동이 나중에 이제 뭔가 그 천민 출신으로서 이렇게 혁명을 하고 뭔가 백성의 그런 뜻을 모을 때 그때 이제 뭔가 그 길동을 돕게 되는 그런 인물로서 좀 활약을 하시게 되는. 그래서 초반에 아무래도 그 많은 분량은 김상준 씨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거 보면 김상준 씨의 열연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또 요즘에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시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배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 배역 자체도 뭔가 노비긴 하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떨 때는 되게 좀 수더분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맹한 느낌이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전략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홍길동이로 하여금 뭔가 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약간 원인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되는 윤규상 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갓난아기 때부터 호미를 구부릴 정도로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좀 설정이 돼 있고 굉장히 좀 아기 장수 옛날에 이제 날개 축지에 뼈가 있다. 이렇게 날개가 달리는 이런 애들은 뭐 이렇게 미리 그 관아에서 나중에 역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서 뭐 처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요? 왜냐면 이제 좀 미신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 나라의 힘을 모아서 뭐 세상을 뒤집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처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좀 설정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진짜 장사를 통해서 좀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장녹수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뭔가 이제 궁중의 그런 그 권력자들과의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게 연산군 역할로 나오는 김지석 씨.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길동 백성을 대표하는 길동과 그런 조정의 힘을 대표하는 연산군의 그런 맞대결을 보여주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다 있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홍길동이라는 인물 자체가 또
그냥 조선실록에 잠깐 언급됐던 인물이고 실제로 이 연산군과 대립을 했다. 뭐 장롱수와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연산군과 장롱수는 굉장히 극성이 강하죠. 그렇죠. 많은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에서 다뤄져왔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얘기를 한 건 굉장히 많아요. 그 왕의 남자라는 작품도 어떻게 보면 저기 정진영 씨가 연산군을 했고 그 장롱수 역할로 했던 분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결되는 그 주제인데 여기에 홍길동이 들어와서 좀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를 열심히 보게 되는 계기가 아무래도 김상중 씨의 복수 그리고 뭔가 그 천민들의 핍박받는 상황에서 그거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 김상중 씨의 활약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나. 네. 그래서 시청률을 좀 보면 지금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12.5% 나왔고 네, 최근 시청률은 11.4%라고 공식 집계돼 있네요. 여기 파란 창에는. 보니까 지금 조금씩 소폭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7회까지 방송이 6회까지 방송이 됐나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피고인 때문이라고 하지 않나요? 피고인 시청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쓸 때는 보통 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많이 쓰게 되는데 첫 회가 8.9였다가 그다음에 10, 10.5, 12.3으로 올랐다가 다시 10.7, 10.6 정도로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동시간대 방송되는 피고인의 시청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피고인을 연속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지성 씨, 엄기준 씨, 권유리 씨, 오창석 씨, 엄현정 씨가 출연하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하고 더 스토리웍스에서 제작하는 이제 18부작 드라마가 되겠는데요. 이 드라마는 뭐 이렇게 좀 간단합니다. 사형수가 된 누명을 쓴 검사가 누명을 벗기 위해서 탈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절대악을 저지르는 사람과 그거에 약간 복수하고 뭔가 그 누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검사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일단 시청률 아까 얘기했으니까 좀 추이를 말씀드리면 이 전 드라마가 사실은 그 낭만다터 김사부였거든요. 한석규 씨하고 서현진 씨하고 유연석 씨 나왔던 드라마인데 이 작품도 굉장히 시청률이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훨씬 더 추이가 좋아요. 1회에서 벌써 지금 14.5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7회, 그러니까 2월 13일에 방송됐던,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역적의 시청률이 좀 줄어들 당시에 20%를 돌파합니다. 피고인이. 그 다음에 22, 21, 22일 하다가 지난 2월 27일 방송에 23%를 돌파를 해요. 와, 23이면 대단하다. 보통 이제 지금 그 드라마의 그런 좀 흥행을 분석하는 그런 추치를 보면 예전에는 사실 30은 넘어야 대박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20도 힘든 것 같아요. 15만 넘어도 진짜 두 자릿수만 돼도 두 자릿수만 해도 주수하다. 15면은 중반은 했다. 그리고 20이면 대박이죠. 그런 건데 벌써 23을 넘었기 때문에 대박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충 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부 검사가 갑자기 가족들하고 잘 지내다가 눈을 떠보니까 깜빵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와이프와 딸을 죽였다는 그런 사형수의 그런 좀 그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갑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수 누명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지만 이 지성 씨는 이 기억상실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건 알고 있고 딸이 죽고 사형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약간 뭐 프리즌 브레이크 약간 느낌을 받아서 약간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요즘 그런 좀 그게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그런 감옥 안에서의 그런 동료들과의 우애 그리고 좀 그 엄기준 씨로 대표되는 그 절대악과의 대결 그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그 지성 씨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인물들과의 그런 그 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피고인의 원인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쫄깃해요 심장이. 그렇죠. 최근에 어떤 분량이 방송되고 있냐면 감옥에 애차저로 갔잖아요. 애차저로 한번 갔다가 다시 갇히고 나서 2차 탈옥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탈옥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보통 보면 우리 드라마 보면 이렇게 세트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감옥 세트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피고인에서는 실제 영화에서 그 형사 그 검사회전 있죠. 네. 그 영화에서 쓰였던 그 세트장 구도소 세트를 그대로 써가지고 지성 씨가 각 그런 7개의 뭐 관문을 뚫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어느 날은 한 개 뚫어보고 그래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 날은 2개 한번 뚫어보고 들어와서 자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그 감방에 있는 동기들과 같이 작전을 짜가지고 연습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막 그 관수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지나가는 장면에서 싹 숨고 관수들이 싹 지나가면서 싹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잡힐까 안 잡힐까 막 쪼깃쪼깃하게 되는. 그래서 뭐 어제 방송 보니까 그 교도소장까지 방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유일하게 그 교도소장의 방이 철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철창 없는 방을 나와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교도소 전경을 봐요. 근데 갑자기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면서 뒤에서 막 목소리 들리고 뭐 그런 식으로 끝나면서 약간 그 스릴이나 약간 좀 초조하거나 긴장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지성 씨의 연기. 그렇죠. 지성 씨 연기죠. 뭐니 해도 좀 빼줄 수 없는데 지성 씨가 실제로 좀 애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좀 동혁 씨도 아시겠지만 딸 가진 입장에서 몰입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딸이 감방에서 일어났는데 딸하고 와이프를 내가 죽인 그런 사형수로 됐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못 참지. 몰입이 정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 씨가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성 씨 소속사 분들하고 만났는데 살이 맨날 빠진다.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그 사형수 자기 그 심리적인 그 압박과 이런 거에 표현된 게 한 13kg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헬스케가지고. 그러니까 이 뭐 포스터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거의 볼이 솔직해져 들어갔어요. 처음보다 더. 지금은 약간 뭐 분장도 하겠죠. 분장도 약간 좀 흑빛으로 하겠지만 그 사형수의 그런 다급함 그리고 딸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막 전이가 되면서 실제로도 지성 씨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촬영이 없을 때도 그 감정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감정이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딸이 있고 이러면은 마음이 풀려 나가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가족들하고도 잘 안 만나려고 하고 촬영장에 있어서 그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진짜 뭐 배우의 힘든 그런 상황을. 근데 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다들 아나 봐요. 왜냐하면 그날 병실에 왔을 때 다른 분이 한 분 와서 피고인 봐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피고인은 왜 봅니까? 라고 했더니 지성 지금 연기 미쳤어. 연기 진짜 물 올랐어. 너무 잘해. 진짜 막. 그 완전 진짜 눈빛 봐. 그 살아있는 눈빛. 그리고 엄기중 그분 연기 너무 잘해.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연기를 진짜 잘해야지만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어떤 아니면 뭐 꼭 좋아할 만한 장르가 아닌데도 이렇게 난리가 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지성 씨 연기 너무 잘해요. 지성 씨는 사실 어려운 연기만 좀 골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작품이 킬밀미라고 킬밀미. 그죠. 그 다중인격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이중인격도 힘든데 그때 동시에 그 지킬 하이드 나라고 해서 현빈 씨가 이중인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에 그 지성 씨는 7중인격을.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 뭐 여자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뱃사람도 한 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멀쩡한 남자하고 뭐 되게 까칠한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신호비나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저걸 어떻게 연기를 하겠어 하지만 지성 씨는 그걸 다 어떻게 보면 좀 개연성 있게 연기를 해서 그때 이슈가 또 됐어. 대상을 탔잖아요. 대상을 탔었고 기억나요. 이후에 사실은 딴따라라는 작품에서 이제 해리 씨하고 같이 했지만 약간 좀 시청률적으로 미진했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절치부심해가지고 다시 나왔던 작품이 피고인이라는 작품으로. 저는 그리고 엄기중 씨 그분 뮤지컬을 우연찮게 봤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봤어.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그 뮤지컬을 저는 뮤지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노틀담의 곱춘가 엄청 큰 돈 주고 맨디에서 봤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시아 준수 씨가 주신 피아노맨인가 피아노인가 모차르트. 그것도 그 맨디에서 자석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 맨디에서 이렇게 보니까 졸려. 좀 잘 안 보이고 막 남들 막 노래하는데 저는 저 뒤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작들 사람들은 막 열광하지만 나하고는 좀 안 맞다 취향이. 그러면서 그냥 던져버렸어. 근데 요번에 뮤지컬을 또 보러 누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뮤지컬 안 본다. 엄청 재밌대. 나는 뮤지컬 엄청 재밌는 거 2개를 봤지만 나하고 적성이 안 맞다. 그러고 나서 그냥 끌려가듯이 갔는데
야 엄기준 씨가 그 연기력이 막 폭발하나 봐. 빨려들어. 엄기준 씨는 여기 이 드라마에서는 1인 2역을 하고 있죠. 네네. 쌍둥이인가요? 착한 성격의 사선으로 이 차명그룹 이름이 차명그룹이에요. 진짜 차명그룹의 회장의 장남이고 이분은 약간 착한 연기를 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동생이 이제 차민우라는 어떻게 보면 그분에 좀 비교됐다. 남규만에 좀 비교되는 그 남궁민 씨. 네. 남궁민 씨가 연기했던 남규만의 비견될 만한 천하의 쌍놈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 연기를 정말 그 사이코패스에다가 막 사디스트에다가 정말 그렇게 넘어가는 두 인물을 연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좀 동생 역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감정이랑 그게 매치되면서 참 잘한다. 사실은 근데 이 피고인이란 이 줄거리가 사실 없는 줄거리는 아니에요. 많이 봤던 줄거리 아닙니까?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검사회전 경우에도 누명을 쓴 검사 황정민 씨가 그 사기꾼인 금동원 씨하고 같이 이렇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억울함 벗어난다. 그러니까 항상 누명을 쓴 검사, 누명을 쓴 형사 이런 그런 내용은 정말 많았어요. 좀 느낌은 다르겠지만 더킹도 사실은 뭐 좀 어쨌든 검사인데 막 자천되고 잘 안 되다가 나중에는 막 또 다시 되치고 그리고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쓴 데다가 기억사실증 걸리는 이런 소재도 굉장히 진부한 맞아요. 많이 봤던 그런 소재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피고인의 인기는 정말 그 설정이 뛰어넘는 그 구성과 배우들의 연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사실 드라마가 좀 고구마 드라마라는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줄거리 진행이 안 되고 거의 한 6회까지는 지성이 왜 여기 들어왔냐의 내용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위에 갇혔어. 갇혔으면 갇혀서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성이 혼자 막 기억을 회복하는 과정을 4회, 5회 동안 방송해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갇힌 이후에 얘기를 해줘야지 왜 갇힐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얘기를 자꾸 왜 하냐. 그래서 이제 고구마 드라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뭔가 탈옥을 준비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진행이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성 씨를 중심으로 밖에 있는 인물들보다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인물들이 걸출하죠. 네, 굉장히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뭐 방장 윤용현 씨랑 우현 씨 계시고 또 요새 핫한 오대환 씨. 오대환 씨가 계시고 또 조재룡 씨, 뭐 조재윤 씨. 요 분들이 그 방에서 펼쳐지는 그 연기들이랑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요. 그분 왜 뺍니까? 강성민 씨. 강성민 씨는 이제 방에 있지 않고 교도관이니까. 제 절친입니다. 교도관 씨. 제 결혼식에 왔던 분이에요. 빼지 마십시오.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되게 반가워요. 씨도 같이 수감됐던 수감자로. 네. 근데 저는 피고인 보면서 참 드라마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랑 좀 봤거든요. 근데 강성민 씨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처남인가 뭐 이래 되잖아요. 근데 지성 씨를 좀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이 완전 드라마인 게 자기가 수감된 곳에 자기 처남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탈출할 때 나중에 열쇠를 쓱 주잖아. 한 번만 믿는다. 너 데려와라 내 눈앞에 하면서 열쇠를 줘. 그래서 탈출을 하죠. 이게 그럴 거면 처음부터 다 탈출시키지.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나. 드라마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요. 가족상 다 봅니다. 가족상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조사를 받는다. 그럼 누구 가족인 거 다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드라마에 뭐 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초반에 그 지성 씨가 사고를 당하거나 이럴 때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설정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흠이 있는데 사실 이런 드라마일수록 많은 분들이 더 설정을 더 면밀하게 보고 좀 자세하게 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흠이 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볼 때는 또 이게 흡입력이 좀 떨어져 버리더라고 갑자기.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좀 이렇게 탈출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좀 장면을 보니까 야 이건 아무리 지금 요즘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지만 어떻게 간수가 그렇게 수감자를 갖다가 내보내주는 그리고 둘이의 관계를 모를 수가 있나? 뭐 둘이를 붙여놓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한다는 게 갑자기 지성이 사니까 어디 갔어?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그래서 드라마긴 드라마다.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같은 좀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는 완벽한 아내 얘기도 좀. 그거 궁금합니다. 고소영 씨가 나온 드라마인데요. 이 골든 크로스를 연출했던 홍석구 PD
그리고 브레인, 공부의 신, 메디컬 탑팀, 부탁해 엄마 등을 썼던 이제 윤경아 작가가 극본을 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활동을 안 하던 많은 여배우들이 딱 연기 변신을 하면서 택하는 그런 배역이에요, 사실은. 어떤 배역인가요? 그러니까 드세고 억척스러운 아내. 그리고 약간 그 안에 약간 고상한 여성성이 묻어 있는. 그러니까 김남주 씨가 그런 내조의 여왕 하던 때랑 그다음에 예전에 저는 기억나는 게 최진실 씨가 장미와 콩나물로 정말 그 하이틴 탑스타 막 이런 거에서 정말 뭐 아줌마 정말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연기 변신해서 엄청나게 사랑받았거든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이영애 씨도 요즘에 사임당에 나오시지만 뭐 고상한 역할보다는 약간 좀 억척스러운 그런 엄마 역할 있잖아요. 예전에 사임당 역할 나올 때는 약간 고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림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꽤 오랫동안 안방을 비웠다가 복귀를 하면 항상 택하는 역할들이 이런 뭔가 좀 억척스럽고 좀 드세고 하지만 뭔가 좀 상처도 있고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택하는. 원미연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미연 씨요? 네. 원미경 씨 아니에요? 원미경 씨. 원미경 씨는 그 이별 여행이요? 아니요. 원미경 씨. 원미경 씨는 이별 여행. 원미경 씨는 복귀를 하셔가지고 나왔던 게 거기죠. 저기 가와만 서성. 가와만 서성이는 중국집에서 거기서도 약간 그 자녀들 때문에 막 골치를 앓는. 그래서 막 김영철 씨하고 막 이혼도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역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주연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아줌마 역할을 하시다가 또 오랜만에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역할로 가신 거죠. 쓱 좀 엄마 역할에서 이제 할머니 역할로 옮겨간. 근데 워낙에 고소영 씨는 그 배역 선택은 정말 잘하신 게 너무 뭐 패셔니스타 그리고 너무 하이 클래스에 있는 넘사벽 배우의 이미지가 강하니까. 장동건 씨하고의 결혼 때문에 더 그런 게 두드러지게 됐죠.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친근함이다 이런 약간 그런 거를 주려면 저런 캐릭터를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게. 1, 2, 1 이런 거 보면 막 싸우다가 코피도 나고요. 그냥 복싱 글러브 쓰고 막 결투도 하고. 망가지나요? 거기 이제 많이 망가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약간 고상한 역할은 조효정 씨가 많이 하는데 조효정 씨는 약간은 좀 푼숙기 있고 약간은 좀 그 여자분들이 싫어할 만한 여성 캐릭터 있잖아요. 약간 좀 얄밉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근데 시청률이 3-4%에 좀 머물러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피고인하고 역적이 너무 그쪽으로 두 작품들이 너무 걸출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 고소영이라는 브랜드가 좀 아직은 좀 소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너무 좀 뭐랄까 좀 비슷한 패턴이다. 사실 오랜만에 돌아왔던 그런 여배우들이 택하는 작품들이 뭔가 뭐 변신을 뭐 해야겠다면 그 이해는 하겠지만 왜 항상 이렇게 뭔가 억척스러운 그런 여성들로만 변신을 할까? 엄마 막. 이제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게 고소영 씨가 너무 세련되고 잘 살고 뭐 그런 이미지가 저는 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실제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잘 살고 뭐 너무 잘 지내고 그리고 또 너무 아름다우시고 애기 낳고도 저렇게 어떻게 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기서 억척스러운 연기를 딱 하잖아요. 감정이입이 안 됩니다. 일단 그건 감정이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 망가지는 역할이 그 설정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부잣집인데 뭔가를 망가진거나 그런 역할을 예전에 그 풍문으로 들었어요 나오는 유준상 씨나 이런 분들처럼 되게 고상하려고 애를 쓰는데 했는데 그게 너무 막 푼숙기가 있으면 그게 더 와닿지. 그냥 우리 서민처럼 행동하는 거는 저는 와닿지 않는다. 그렇죠. 그 드라마가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 지금 유준상 씨나 그 같이 나왔던 분들이 그렇죠. 되게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되게 알고 보면 재벌집인데 막 바보짓하고 그런 게 웃기잖아요. 약간 좀 약간 너무 막 본인의 고집에 묻혀가지고 막 제가 봤을 때 이해 못하는 행동들을 하고 바람도 피고 막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작품을 좀 잘 골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 시청자들이 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현실 세계랑 우리 드라마 세계랑 이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영리하시고 되게 명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캐릭터에 맞는 역할을 잡아야 된다. 그래 봤을 때 저는 전지현 씨가 참 똑똑하다. 전지현 씨는 결혼을 하고 애 엄마가 됐지만 결코 드센 아줌마는 안 해요. 좀 세련되고 전지현 씨하고 너무 잘 맞아.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언젠간 하는 날이 오겠죠. 언젠간 하겠지만 또 전지현 씨 보고 싶어 그 연기를 저는. 근데 전지현 씨는 약간 아직은 본인이 엄마라는 걸 갖다가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아직 그런. 근데 대부분의 배우들이 거의 99%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배우들이 그 유부녀 역할, 아줌마 역할 하는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뭐 아줌마더라도 세련된 아줌마나
아니면 뭔가 좀 어쨌든 좀 우리하고는 좀 범접하지 않는 좀 좋은 집에도 살 것 같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맛있는 음식 먹을 것 같은데 막 서민 음식 먹으면서 고추 막 묻혀놓고 막 맛있어요 이런 연기는 가식처럼 느껴진다. 우리 정치인들이 시장에 한번 나와서 손잡아주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다. 어차피 저 사람들이 늘 시장에 안 나올 건데 정치 뭐 선거 날만 되면 이제 갑자기 시장에 있는 국밥 먹고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늘 하던 어떤 패턴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좀 하게. 또 연기 변신하는 걸 보는 맛도 보기 있거든요. 싫어요. 저는 보기 연기를 싫어. 정말 잘해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네. 원래 자기 잘하는 주종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뭘 잘할지 어떻게 알아? 도전을 해봐야 또 알죠. 뭐 그건 그렇네요. 네. 예전에 뭐 저도 고소영 씨가 그 억자스러운 연기 뭐 천색을 하였지만 아예 진짜 안젤리나 졸리랑 그 브래드 피트 누구죠? 브래드 피트 맞아요. 네, 그 미세스 스미스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액션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변신을 주셨어도 되게 장동건 씨와 같이 나오시려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좋겠다. 첫 버물로 딱 좋네. 한국에 또 한국에 옛날에 그 설경구 씨랑 저기 한 적 있잖아요. 했었죠.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이미지 변신도 좋지 않았을까. 괜찮네요. 나름.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사실은 월화수목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화 드라마만 하는데도 시간이 좀 충분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목은 사실 사임당하고 지금 미싱라인하고 김과장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말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한번 기회를 봐가지고 다음에 한번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이쯤에서 좀 예고를 해드릴 게 저희가 이제 다음 녹음이 3월 11일이고 아마 방송이 3월 12일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그 태영 씨가 화보 찍는 그날 아마 녹음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가 초대 손님을 하나 또 초대 손님 모십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열라뽕다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리고 사마귀 유치원에서 굉장히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19금 개그 공연도 많이 하셨죠. 최근에 또 앨범도 내시고 앨범 냈어요? 가수 활동도 시작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동엽 씨의 그런 좀 밥그릇을 뺏으려 비슷한 영역에 그 2005년 KBS 20기로 이제 들어오신 조지훈 씨 개그맨 조지훈 씨를 다음 주에 근데 사실 조지훈 씨 인연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태영 씨 경우에는 그 갈갈이홀 때 연습생 때 저는 갈갈이홀 연습생 때 거의 19금 개그 쇼로 저를 데뷔시켰던 그래요? 그 얘기 하셨다. 조지훈 선배 저 되게 잘 챙겨 제가 개그맨 되기 전에 그분도 개그맨 되기 전에 개그 지망생 때 뻔뻔 개그 쇼라고 지금 대한민국 3사 개그맨들이 모여있던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 위성 TV에서 하던 뭐 개그맨 지망생들의 어떤 개그 공연 그때 뭐 유세윤 씨부터 시작해서 뭐 잘 나가시는 분들 다 그 방송을 거쳐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형님이 기타 치면서 했던 개그들 레크레이션 강사했었다 하더라고. 그러면 보면서 기타 한번 들고 오라. 기타 좀 들고 오라세요. 기타 레크레이션 기타도 잘 쳐요. 그 어차피 노래를 또 한번 해주셔야 되니까 한번 라이브로 여기서 가능할지. 좋다. 그리고 이제 좀 청취자분들도 조지훈 씨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기억 다 하시겠죠. 그래서 좀 궁금한거나 좀 여쭙고 싶은 안부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좋다. 그거 물어볼게요. 또 신곡이 나오니까 저희 또 신곡을 한번 틀어보는 또 이렇게 말미에 틀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좋다. 네,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이름이네요. 아마 옛날 얘기 또 세 분이서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네네.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인사를 좀 드리고 다음 주 좀 기약을 하죠. 좋습니다. 연예는 바카스다 163회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열라뽕따이 조지훈 씨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